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강의 이춘근의 전쟁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러 전쟁이 주제입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양상 그리고 테러리즘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 테러리즘을 네. 한 번에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뭐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많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날 전쟁이 정규 전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정규 전쟁이 언제 끝났냐? 후세인하고 미국이 싸운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군사 전문가는 이제 미국한테 후세인처럼 무모하게 그러니까 탱크, 비행기 가지고 덤비는 그럴 나라는 없다. 그런 바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발해봐야.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그 테러리즘이라든가 게릴라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랑 싸울 때 쓰는 하나의 수단인데 21세기 전쟁이 바로 그 로봇과 싸우는 그러니까 선진국 간의 전쟁이 아니라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 분노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 싸움이 되다 보니까 테러리즘이 이 시대를 규정하는 하나의 그 전쟁 방식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자들이 테러가 왜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래서 types of terrorism, 테러리즘의 형태를 대략 그 6가지로 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러리즘이 민족 때문에 이제 야기되는 민족 테러리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종교. 요즘 네. 요즘 거가 이제 종교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많죠. 세 번째가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한테 싸울 때 안 될 때 이제 국가 지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좌익적 테러리즘, 우익적 테러리즘, 그리고 무정부자의 테러리즘 해가지고 미국 학자들이 대략 이렇게 그 6가지로 테러리즘을 분류하는데 오늘날의 테러리즘이 이제 종교적인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측면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교적 테러리즘이 이거가 그 최근에는 가장 흔한 양식으로 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뭐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대부분 그 이슬람교가 비이슬람교에게 공격하는 거가 많거든요. 네, 이슬람 극단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이 그렇죠. 테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 그룹이 지금 뭐 수백 개가 되는데 그 금년 현재 미국 그 국무부에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 한 7, 8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테러리스트 그룹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뺀 것도 있지만은 56개 정도가 종교 테러리즘인데 이 종교 테러리즘이 그러니까 종교는 디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의 네. 신적인 차원이랍니다. 그 신이 명령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폭력은 수준이 더 높습니다. 더 폭력적이고. 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흔한 형태가 종교적 테러리즘인데 종교적 테러리즘은 다른 테러리즘에 비해서 종교 자체가 약간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이지 못하죠. 추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러 양식도 추상적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자기 그 개인 사람의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폭력적입니다. 지난 20년간 벌어졌던 그렇죠. 테러의 절반 정도가 거의 절반 정도가 종교적 테러리즘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네. 그 종교적 동기로 인한 테러리즘은 막기 어렵냐? 막기 어렵다가 답입니다.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알카에다 테러리즘, 알카에다가 한 것도 구체적으로 목적이 없거든요. 네, 정치적 요구사항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테러리즘을 한 다음에 뭐 때문에 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테러 이유를 발표했을 때도 자기가 그 미국이라는 그 사탄에 대해서 복수했다. 그러면서 뭐 알카에다 이 대표가 오사마 빈 라덴이죠. 오사마 빈 라덴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미국한테 되갚아 주려면은 400만 명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테러리즘이 목적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냥 폭력 그 자체를 폭력 그 자체가 되고 그 또 폭력도 거의 그 한계가 없습니다. 무제한 폭력 이런 이 테러리즘의 시대가 됐는데
이것은 그 국가주의, 민족주의 테러리즘보다 훨씬 복잡하고 해결 방법도 잘 없는, 그리고 종교적, 상대방에서 종교적 동기로 테러를 일으키면은 대응하는 사람도 종교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종교는 그 자기 종교에 대한 대항 종교에다가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적이니까, 그래서 미국, 오늘 그 그림을 여러 개 보여드릴 텐데, 미국이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방식도 종교적이에요. 엄청나게 종교적인 방식으로 대항하는데 이런 거가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여기 잠깐 나오지만 divinely inspired. 그러니까 이거 말 자체가 이게 그냥 우리 개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개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신의 세계, 신적으로 신적으로 인스파이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라고 그런 것이지. 그리고 알라신이 하라고 그런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도 힘들고 목표도 무제한이 되고 이젠 그 잔인한 테러리즘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보세요. 요 그림 보시면은 이게 그 미국 사람들이 9.11 이후에 이런 그림이 뭐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구에 이제 미국 USA라고 그래놓고 무너진 그 월드 트레이드 타워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미국 사람들을 또 북돋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9.11이 종교적 환상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은 사실인데, 또 이 반응하는 사람들도 대응이 종교적으로 하느님, 예수님 찾는 그런 대응 방안이 되고, 이것은 이미 1996년에 사무엘 헌팅턴 교수가 이제 앞으로 냉전이 끝난 시대가 뭐 공산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념 싸움이 끝났지만은 이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 그거 끝났다고 얘기한 사람이 또 뭐 후쿠야마 교수 같은 사람 끝났다고 그랬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 사무엘 헌팅턴은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명끼리 싸울 거다. 문명의 충돌 개념을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얘기할 때 서구 문명을 기독교 문명으로 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 세력을 이제 이슬람으로 했는데, 그게 혹시 맞아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9.11이 이제 큰 충격을 가져다 줬죠. 그런데 꼭 종교뿐만 아니라 폭력 그 자체가 목적인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오음진리교, 일본에 그런 건 뭐 그냥 폭력이 목적입니다. 폭력이 무슨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네 편 잡혀간 사람 풀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동경시내 이 지하철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사린가스 뿌려가지고, 그래서 뭐 아부니달, 칼로스토 자칼,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이, 하마스, 이런 그룹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테러리즘을 정의 내릴 때는 소수의 사람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으로써 그 정치적인 그 효과를 얻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아주 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많이 죽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때로 모이는데, 그러니까 축구샵 하는 데라든가 또는 뭐 젊은 친구들 모여서 춤추는 데라든가 이런 데가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뭐 외롭게 혼자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 폭력 그 자체가 목적인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9.11 이후에 급격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또 최근 테러리즘의 하나의 그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흔하던, 그러니까 지금 9.11 이전에는 더 많았던 것이 민족주의적인 테러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테러리즘의 목적은, 그 테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목표는 자기 나라 만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들의 테러리즘. 그래서 이건 이 민족주의 테러리스트들은 한쪽에서는 민족해방운동가로 지칭이 되죠. 민족해방운동가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뭐 이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그 IRA, 아이리쉬 리퍼블리칸 아미.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아일랜드 독립하려고, 북아일랜드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체첸반군, 그 소련, 러시아에 지금 장악당하고 있는 체체니아, 그리고 스페인의 바스크족, 그리고 터키의 쿠르드, 터키 동부에, 그렇죠. 터키 쿠르드족이, 지금 쿠르드족은 이라크하고 터키하고 같이 사는데, 사실 그 쿠르드족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터키에 있는 크루드족이 많이 흡수되고 영토도 변경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터키도 크루드족 때문에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중국의 위굴족, 뭐 우리가 다 아는 그 신강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티베트족, 몽고족. 이 중국이 상당히 그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위굴족, 티베트족, 몽고족이 전부 자기 나라, 자기는 중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본인들은 그렇게. 그렇죠. 네.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 민족주의적 테러리즘. 그래도 민족주의적 테러리즘은 그래도 목표가 좀 구체적입니다.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독립국가를 세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9.11 이후에 알카에다 같은 그 종교 테러리즘하고는 조금 다르죠, 성격이. 그런데 테러리스트라는 얘기는 다 좀 그러니까 싫어해요, 그 얘기를. 네. 그러니까 민족주의 투사도 민족주의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그래서 테러리즘이라는 수단을 쓰는 사람도 테러리스트라는 호칭을 받는 것을 아주 그 싫어합니다. 네.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사회학 개념 중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러리스트죠. 우리 그 테러리스트하고 좀 다르지만은 혁명은 좋은 거고 쿠데타는 나쁜 거로 사람들이 알잖아요. 어감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방법이거든요. 방법. 그러니까 정권을 변화시키는 방법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방법이 좋고 나쁘고라는 네. 혁명은 뭔가 좋은 것 같고 쿠데타는 뭔가 나쁜 것 같은데, 반란의 이미지가 있고 그렇죠. 혁명은 뭔가 개선 개혁의 그렇죠.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테러리스트로 지정되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자신이 테러리스트라고 불리는 걸 원치 않는다. 다 프리덤 파이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진 보면은 아라파트 아라파트죠. 네. 이 사람 뭐 지금 죽었지만 고인이 됐습니다만 살아 있을 때는 뭐 테러리즘의 상징이죠, 이 사람이. 그리고 후세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후세인은 테러리즘이 아니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라파트는 유엔 연설할 때도 총 그렇죠. 네.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연단에 올라갔으니까. 뭐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나중에 아라파트를 이제 비난받을 때 그렇게 테러리즘 해가지고 단 1인치의 땅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뭐 비난을 듣기는 했습니다. 이게 그 중국 장쩌민, 강택민, 네. 짱쩌민하고 이제 같이 서 있는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둘이는 뭐 그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이것도 이제 중국이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 뭐 국가로 지정된 적은 없지만은 그 테러리스트의 그 우호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그 만화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오사마 빈 라덴이 아라파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세상이 왜 당신이 하는 테러리즘은 다 묵인해주고 승인해주냐? 그랬더니 아라파트가 그거 말이야. 내가 당분간은 나의 테러리즘은 오로지 이스라엘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지. 근데 이것도 또 보면은 이것도 참 불가사의인데 이스라엘이 아주 대표적인 못 쓰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 로그 스테이트라고 있죠. 깡패 국가, 네. 뭐 불황화 국가 하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올라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뭐 미국의 가장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 말이 왜 당신이 하는 테러리즘은 왜 세상에 인정을 해주고 있나라고 오사마 빈 라덴이 물어보니까 그거는 이스라엘만 때리기 때문이지라는 대답인데 이게 어디에 나왔던 만화예요? 이게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 그 원조는 이게 그 서양 무슨 잡지예요. 네. 서양의 그 신문 그 주간 잡지 거기서 내가 이제 딴 것 같습니다. 그건 안 해놨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만큼 그 못된 나라로 이제 세계 여론에 의해서는 우리나라도 아마 여론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더 나쁘게 나올 거죠. 팔레스타인 쪽에도 좋게 나옵니다. 한국도. 네, 그 여론 자체는 그렇게 나올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때리니까 다른 나라가 뭐라고 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여론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또 닮고 싶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9.11 이전에 유명한 거 우리가 전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1972년 9월 5일 블랙 september라고 그래가지고 검은 9월달 사건. 검은 9월달이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팀 살해 사건. 이것도 참 이거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뮌헨 올림픽 선수촌에 그렇죠.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가서 그렇죠.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인 겁니다. 네. 살해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올림픽 선수단 단장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항상 그 테러의 공포가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선수촌이 1층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1층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테러한테는. 그래서 좀 높은 층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가 좀 묵살당하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그게 뭐 이렇게 대수겠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여간 뭐 거의 그 테러리스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용의자들을 다 죽이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이날 올림픽도 하루 중단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 92년에 근데 독일은 그때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 1차 대전의 원흉인데 네. 이걸 통해서 국제사회 이미지를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좋게 부각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졌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무지하게 분노했습니다. 독일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오히려 친아랍 쪽으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 그 독일이 친아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을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의 반대편의 입장에 서면은 자기 스스로 테러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스스로 테러 표적이 되는 걸 무지하게 극도로 두려워하다 보니까 네. 프랑스도 이스라엘 편을 안 쓰려고 그러고 독일도 그때 마찬가지로 행동을 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상당히 분노하고 그랬었죠. 이유 있는 분노죠.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뭐 테러 당하자마자 즉각 보복 공격을 단행했고 그 보복 공격 작전 이름이 오퍼레이션 Wrath of God 신의 분노 작전 제목도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시리아 요르단의 피에로 기지를 공격했고 그래서 1967년 그 6.1 전쟁 이후에 제이클 작전을 했는데 독일이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넘겨달라고 그러는데 전부 다 그냥 석방시켜버렸습니다. 석방시켜주고 왜? 자기가 테러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테러 전쟁에서 국가 간 협력 작전이 잘 되지 않는 그 원초적인 사례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게 참 보면은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그 테러가 났다 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범죄자 다 달라고 그러면 참 주기 민망합니다. 줬다가는 우리가 테러에 아주 또 직접 표적이 될 테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테러리스트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쁜 사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설득이 또 참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테러리즘이 또 바로 그런 측면을 노리는. 델쇼비츠라는 그 미국 그 콜롬비아 대학 법학 교수인데 아주 유태인을 대변하는 학자가 왜 테러리즘이 작동하느냐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서방이 꿇는 거예요. 서방 측이 테러의 요구에 자기 직접 피해를 당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꿇다 보니까 테러리즘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먹히는 그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테베 특공작전이라는 작전도 이거는 그 1976년에 그 프랑스 비행기가 납치당했는데 그 프랑스 비행기에 유태인이 103명 타고 있었구나. 103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요구해가지고 그래서 그 엔테베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까지 갔는데 그 우간다가 아주 이 독재자가 이제 통치하던 나라고 그리고 테러리스트한테 우호적인 나라인데 이거를 그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서 그냥 타협 안 하고 그냥 총격전을 벌여가지고 거의 다 구해왔죠. 15분 동안 7명의 테러리스트를 전부 사살했다. 이때 그 독일 사람들이 그 테러리즘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 군사작전사상 너무나도 그 성공적인 군사작전이고
완벽한 군사작전으로 치기 때문에 그 영화도 되고 이걸 가지고 군인들이 그 영화를 보고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성공한 작전이 됐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도 내가 그 사관학교 교관할 때 네. 영화를 이게 뭐 그냥 오락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의 이 전형적인 특공작전의 성공 사례로 그래갖고 그 해주는 걸 봤는데 영화 그 앞에 보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특별 출연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네. 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왜 이런 영화에 특별 출연을 하지 하고서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유태인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세계적인 그 대스타가 여기서 특별 출연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특공대가 그 자기 이스라엘 국민 거의 대부분 다 살렸죠. 살려가지고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는데 환영 인파 중에 하나로 환영 인파 나오나요?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야, 저런 그 대스타가 환영 인파 중에 하나로 네. 나오고 그래서 내가 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무섭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거기 나가도 돈 엄청나게 받아야 그렇죠. 될 사람 같은데 네. 아마 저 사람은 돈도 안 받고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내내 갑자기 궁금해서 그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뭐 클레오파트라 같은 영화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온 거 다 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영화에 나왔댔는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전사했는데 그게 벤자민 네타냐후의 친형입니다. 형. 네. 그래서 그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때부터 그 테러리즘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아주 이 강성 이스라엘 수상으로 지금 돼 있죠. 이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 정치가 중에서 가장 좀 저는 그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미국 대사를 오래 했어요. 그 미국의 그 유엔 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80년대 그 초반에는 이 사람이 미국 TV 뉴스에 그리고 해설하는 뉴스에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영어도 아주 탁월하게 잘 하고 그리고 실력이 막강한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유엔 대사, 이스라엘 수상을 했다가 이제 한 번은 또 몇 년 동안은 야당을 지내다가 또 다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수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아주 그 대표하는 그런 그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죠. 벤자민 네타냐후. 그 바로 형이 그 엔테베 작전에서 네. 유일하게 사망한 장교로 되어 있습니다. 테러리즘은 현대 국제 정치의 새로운 현상인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현상이고 인간의 정치사와 함께 존재한 일이다. 그리고 그 옛날에 보면은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암살하는 거하고는 또 테러리스트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 그거는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네. 그건 정치적인 동기에서 정치적으로 암살 사건이지. 그건 테러리즘은 아닌데 테러리즘은 이제 죽이는 사람이 시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에요. 그 일반 시민을 살해한 종교 전쟁의 투사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1세기에 팔레스타인 주이시 질로트 그래서 그 열성당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에 그 열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 안 믿는 민간인들 죽이고 강제로 개종시키고 이거 보세요. 주이시 질로트 would publicly slit the throat of Romans. 로마 사람들의 혀를 공개 장소에서 막 자르고 and their collaborators. 이런 거가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꼭 이스라엘 로마 이것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있었고 네, 7세기 힌두 이런 그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그 일반 시민들한테 자행된 그런 것들이 그 인간 역사에 나타난 오래된 테러리즘이다라고 이렇게 그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테러는 누가 하느냐? 테러 이제 조직이죠, 조직. 테러리즘은 앞으로도 이제 지속되는데 지금 이 테러리즘 전쟁이라는 거가 테러가 뒤에 전쟁이란 말이 붙으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미국이 엔티테러 워페어라는 말을 쓰거든요. 엔티테러 워페어. 반테러 전쟁. 네. 그 테러리즘은 범죄 사건이라든가 법적인 사건이라든가 또는 그런 거로 됐는데 이게 워가 되면은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테러리즘의 그 학술적인 그 서적이 분류된 것은 범죄학으로 분류가 되지 전쟁으로 국제정치학으로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엔티테러 워페어 그래서 그 두 단어가 아주 묘하게 이제 접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테러리즘의 시대인데 이 테러리즘은 선전포고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네요. 네. 선전포고가 없고 그리고 이겼는지 졌는지를 몰라요. 하면서도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 전쟁이라는 그 황당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야?를 모르는 겁니다. 테러리스트를 박멸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쟁에서 이긴 것과는 또 그렇죠.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면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9.11 이후의 세계가 이 지구가 어떤 그 이노센스, 그 순결함을 잃은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그 비행기 탈 때 뭐 그렇게 그 공포 분위기를 가지고 탄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에. 9.11 이후에는 그렇죠. 달라졌습니다. 9.11 이후에는 아마 이제 그 공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한번 물이 엎질러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미국 뭐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이노센스가 깨져버렸다. 그 순결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쉔크빌 가서 참 뭐 전화하는 거 듣고서 참 네. 다듬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비통했는데 그런 세상이 지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리즘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테러리스트가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테러리즘은 요새 보면은 어떤 그 정신병 같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될까 하는 그 9.11 같은 거는 테러 투사가 되는 거하고 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 테러를 한 겁니다. 부잣집 아들들, 의사들, 공부 많이 한 친구들, 재벌들, 오사마 빈라덴도 어마어마한 갑부죠. 갑부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고. 네. 왜 너네들이 테러를 하냐는 이게 도무지 우리가 알고 있던 테러리즘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이 1997년 무렵부터 이제 테러리즘을 아예 이 국무성의 하나의 그러니까 외교 정책의 하나예요. 이거랑 대처하는 거. 네. 그래가지고 국무성에서는 뭐 이제 매년 그 테러 명단 2년마다 발표하고 수정해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성이 2000년 당시 2001년에 이제 테러 맞았는데 세계적으로 42개의 테러리스트 그룹이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테러 리서치 센터 at Naval Postgraduate School. 요게 이제 미국 해군 대학원인데 거기에 그 테러 연구센터 조원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85개로 테러 단체를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자료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이게 미국 외교협회인데 이거는 뭐 꼭 국가가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들이 하는 거고 키신저 박사가 하버드 대학 다니면서 여기에 아예 뭐 편집자도 하고 막 그랬죠. 여기서 테러에 관련된 웹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자료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거 연구기관에서 전부 다 테러리스트 조직이 몇 개인지 뭐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그룹이 테러리스트로 조직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뺄 때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뺐다도 그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거를 보면은 60개 정도가 지금 테러 조직으로 이렇게 기록돼 있고 미국 국무성께 그리고 테러 조직에서 해제된 거는 예를 들어서 테러 두목이 죽은 거. 그러니까 와해된 경우 조직이. 네. 와해된 조직 또는 그래갖고서 13개인가를 빼줬어요. 네. 그래서 내가 2017년 현재 보니까 47개 정도가 테러리스트 오가니제이션으로 네. 이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가가 테러를 지원하는 경우는 세 나라. 리비아, 이란, 수단. 네, 이렇게 수단. 그 세 나라가 지금 금년에도 기록이 돼 있고, 북한은 요번에 이제 들어갈 뻔하다가 이제 들어가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국제 테러리스트, 이제 국가가 도와주는, 이거는 이제 2년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테러리스트 조직은 네. 그 미국 국무성 홈페이지에 쭉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단체에 있고,
이제 국제 테러리스트 이거는 미국이 이제 공적으로 국가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데 이거에 한번 걸리면은 제일 무서운 거가 미국의 자선단체의 지원을 못 받는 거로 인도적 지원도 안 됩니다.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자선단체가 지원하는 게 항상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에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다른 나라가 볼 때 야 그렇게 돈이 많은 이거밖에 안 내? 이거밖에 안 내 그러는데 미국의 개인 그러니까 미국의 사설단체들이 내는 거 보면은 압도적으로 다른 나라 몇 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내는 나라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미국 외무부에서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러면은 자선단체의 지원도 불가하고 그 멤버들은 미국의 비자 취득이 불가되고 구성원들은 안 됩니다. 미국 입국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이건 뭐 그 원래 목적은 정의상 미국 시민의 안전과 국가 방위를 위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그래서 1996년에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라는 이 법에 의해서 미국이 그 2년마다 이제 테러 지원 국가라는 걸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한번 쭉 찾아본 건데 아부니달, 아부사이프 뭐 이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암드 이슬라믹 그룹, 옴질리교도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고 뭐 네. 바스크 그리고 뭐 하여간 뭐 많아요. 하마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뭐 헤즈볼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좀 지나가서 IS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하여간 요거는 요 몇 년 전 건데 2017년 현재 이거 그때 28개까지 돼 있던 해니까 벌써 이제 지금 많이 더 늘었어요. 네. 그 총 미국이 이제 여기에 이름 올렸던 거는 60개고 그 중에서 13개를 빼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가 47개가 이제 국무부 거죠, 국무부. 아까 그 카운슬 온 포레인 릴레이션스 같은 데는 더 많습니다. 네. 개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국제적인 저걸 받죠. 제재를 받습니다. 이제 9.11이 뭐 9.11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러리즘이 전쟁이 됐는데 네. 사상 최악의 테러리즘 맞습니다. 사람 숫자로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9.11 이전부터도 이제 테러리즘이 그 양상이 조금 죽이고 테러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거로 이제 바뀌었는데 펜아메리칸 항공 사건 네, 스코틀랜드의 로커빌에 추락했던 그렇죠. 네. 그거가 9.11 이전에는 거의 최고입니다. 네, 에어인디아 비행기였습니다. 리비아가 그렇죠. 국가 차원에서 그렇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몇 년 있다 이거를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 때인가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이 쭉 보다가 이거 리비아가 한 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리비아에 대한 폭격도 이제 하게 되는 테러리스트가 리비아로 뭐 도망가서 그렇죠. 은신해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원 세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9.11 이전에는 300명 죽은 것이 최대인데 9.11은 뭐 이제 뭐 3,000명 단위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케냐에 있는 미국 대사관 그리고 또 탄자니아, 케냐 이 동시에 같은 그렇죠. 날 거의 같은 시각에 그렇죠. 이 폭발물을 실은 그렇죠. 트럭이 들어갔나 뭐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일어난 거는 오클라호마 그 연방 건물 거기 또 폭탄으로 해가지고 뭐 몇백 명 죽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레바논에 파견돼 있던 그 미국 해병대 거기를 또 트럭이 들어가서 해병대 숙소를 해병대 숙소에서 몇백 명 죽은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피해가 이제 한두 명짜리 테러리즘이 아니라 수백 명 단위로 했다가 9.11은 아예 수천 명으로 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오클라호마는 약간 좀 성질이 다르죠. 정신 이상 징후가 있는 그렇죠. 미국 퇴역 군인이 그렇죠. 이건 뭐 조금 성질이 다른데 그건 이제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중에서 무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정부주의자 쪽에 아나키즘. 그렇죠. 걔는 연방정부 같은 건 있으면 안 된다 하고서 물론 정신이 좀 이상한 친구지만은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프 오브 테러리즘에서 그 맥베이가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 정부 청사를 폭탄으로 이제 뭐 수백 명 죽인 것은 그거는 이제 무종부주의자의 테러리즘에 들어가죠. 예, 뭐 이 그림 워낙 그 참 뭐 무시무시한 그림인데 9월 20일 아침에 테러 공격은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그 먼저 받친 건물이 요 노스타워죠. 네. 이거가 받쳤을 때 미국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거로. 그래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그저 플로리다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하고 같이 책 읽고 있었어요. 책 읽어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죠. 부시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그 사람의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의 그 모토가 No child left behind. 어떤 아이도 뒤처지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1학년 학생이 할 수 있는 그건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뭘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3학년 때 구구단에 올 수 있어야 되고 뭐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교육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자주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그날은 플로리다에 있는 그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애들하고 책 읽고 있었는데 이제 그 첫 번째 건물에 부딪혔을 때 그 앤드류 카드 비서실장이 그 대통령 그 귀에다 대고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그 트레이드 타워에 경비행기가 부딪혔다고 맨 처음에 보고를 했습니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러다가 두 번째가 와서 받았을 때 그때 테러. 그때 이제 사람이 지금 미국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앤드류 카드 비서실장이 보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시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주 그 황당해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건물을 비행기를 이제 그 여객기를 미사일로 쓴다는 것도 그냥 상상 밖이죠. 그렇죠. 네. 그 뭐 아무리 그 과격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까지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 1층에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있을 때 폭탄 터져가지고 뭐 이 로비에서 그 죽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지만은 이것이 이런 식으로 그때 여기 보니까 여기서 뛰더라고요 사람이 뛰어내리는 거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건물로 이렇게 충돌해서 들어갈 때 건물 잘 무너지라고 일부러 또 이렇게 날개를 좀 틀어서 사선으로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극악무도한 테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건물 두 개 중에서 이건 뭐 참 이런 질문은 좀 그렇지만은 이 건물이 희생자가 더 적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얘는 아예 그 건물을 가운데를 받고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네모로 됐는데 옆을 치고 나가가지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네. 그래서 결국 무너지기는 얘가 더 빨리 무너졌는데 남쪽 거가 나중에 부딪힌 거가. 근데 우리는 그냥 사진 보면은 더 밑에를 받았으니까 이게 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더 잘 받은 거죠. 더 아래쪽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지금 나중에 뭐 역사가 지나가지고 다 비디오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받치는 비행기의 승무원이 우리 비행기가 지금 납치를 당한 것 같은데 이거 납치한 놈들이 비행기 조종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막 건물이 옆으로 막 보여요. 너무 낮게 날고 있어요라고. 그러니까 테러라고는 생각을 못한. 그러니까 차마 이게 건물로 가서 받을 줄 미처 모르는 거죠. 바로 이런. 그래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국민으로 82개국 국민입니다. 한국 국민도 있습니다. 한국 국민 제가 이름으로 네. 거기 이제 제가 이때 바로 미국에 있었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 명단을 전부 써가지고 그 신문에 특집으로 제가 있던 콜럼버스인데 오하이오 대학에 있던데 거기서 그 신문이 왔는데 피해자 명단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1, 2, 김 다 이렇게 찾아봤는데 18명입니다. 그 이제 거기서 한국 사람의 그러니까 한국 국적자가 18명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민 된 사람까지 치면 얼마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한국 학자로서 조금 좀 우리가 좀 자괴심을 가지는 거는 제가 한국 사람이 여기서 18명 죽었는데 몇 층에서 근무하던 누구라고 모릅니다. 일본 책에는 그게 있어요. 일본 사람이 22명 죽었는데
그 죽은 장소하고 이름을 써놓은 책을 내가 일본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훨씬 더 그렇죠. 정확하게 기술을 그렇죠. 이거는 해놨군요. 우리나라 국민이 18명이 죽었는데 그때 저 9.11 사건 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 중 일부는 우리는 관계없는 거예요. 미국이 맞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18명이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우리는 테러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이라크에 전쟁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돼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었죠. 이거는 사건을 이게 테러리즘은 그 인류에 대한 공격이지 미국에 대한 공격만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 인도 사람도 많이 죽었습니다. 인도 사람은 100명 이상일 거예요. 그래서 9월 11일 날 82개국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샹크스빌 지난번에 갔던 샹크스빌하고 네. 그리고 미국 백악관 펜타곤까지 다치면은 3,025명 정도로 이제 시민이 그러니까 죽은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그런 공격이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응 방법도 그래서 그 독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거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됐는데 이한우 그 조선일보 기자가 번역한 거예요. 볼프강 소포스키라는 사람의 그 안전의 원칙이라는 책 보니까 여기 참 아주 처절한 말이 나와요. 이 9.11 이 건물 무너졌을 때 생존자들에게도 골수에 사무치는 원한을 남긴 순간이었다. 그렇죠. 건물이 붕괴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 2,752명이 사망했는데 이 두 쌍둥이 건물에서 2,752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343명의 소방관과 62명의 경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공격으로 폭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 사건은 기존의 테러리즘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테러 전쟁으로 이행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테러리즘이 이제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테러리즘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국민들을 그러니까 공포에 쌓이게 해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얻으려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대응을 전쟁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전쟁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북한 문제까지도 들어가고 미국의 그 전쟁 방식이라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루이스 게디스 교수라는 사람이 예일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9.11 이후에 미국이 그 반응하는 그 방식에 대한 책을 썼는데 조그만 책자인데 정말 아주 잘 쓴 책입니다. 여기 우리 강규영 명지대학 교수가 번역해가지고 우리 여기 학생들한테도 놀아주던 책이에요. 조그만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마치 우리 모두가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방사능이라도 쬐은 것처럼 우리의 심리구조,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그 결과는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그냥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서 방사능이라도 쬐은 것처럼 그 결과는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을 것이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마음의 DNA가 뒤틀린 상태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이에요. 9.11 충격과 미국의 거대 전략이라는 책인데 갑자기 미국인들은 더 이상 생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일할 수도 여행할 수도 심지어 집에 가만히 머무를 수도 없게 됐다. 엄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면서 저 녀석이 오늘 학교 갔다가 살아서 돌아올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 여행 갈 때도 이 비행기가 또 테러범에 의해서 터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됐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여기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 전략을 하는데 이거를 루이스 게디스 교수는 원래 미국이 하던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국가들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하는 방식, 가령 방어선 뒤에 물러서거나 스스로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들거나 혹은 있을지도 모를 모든 위협을 회피함으로써 안전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숨거나 보호색을 하거나. 그래서 국가들이 보통 그러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인들은 대체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보다 유별나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위험의 원천들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그들을 중립화하고 가능하면
그들을 압도함으로써 위협에 특히 기습 공격에 대응해 왔다. 이 사람은 지금 부시가 이제 그 공격적으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 그거는 미국의 전통에 너무나도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쓴 책입니다. 미국은 팽창이 안 보이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팽창하면은 안전해진다고 생각하고 아예 나가버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참 이게 미국의 전략적 전통이 요 조그만 책에서 써 있는데 선제 공격 일방주의 패권이라는 그 부시의 대응은 미국의 전통이 다시 살아난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보면은 앞장이 예일에서의 어느 날 아침, 이 사람이 예일대학 교수예요. 네. 그리고 맨 끝장은 예일에서의 어느 날 저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은 그날 9월 11일 날 아침인데 어떤 여학생을 박사 논문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뉴욕 출신이라 근데 교수들이 얘가 그 뉴욕 출신인데 그러면 뉴욕이면은 자기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 네. 테러에 피해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교수가 그 말을 끝까지 안 해주는 겁니다. 구두 시험 끝날 때까지. 구두 시험을 하는데 구두 시험이 다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에 교수들이 그 여학생한테 그 혹시 저 불행한 소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뉴욕에서 그 테러가 나가지고 네. 뭐 건물 두 채가 지금 무너졌다. 그랬더니 네. 그 여학생이 교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 여학생의 답입니다. 알고. 참. 네. 그러니까 교수는 그 학생이 배려를 해준 거고 배려를 해주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네.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군요. 그러면서 학생은 또 학생 나름대로 교수를 배려해 준 것이죠. 근데 그 맨 마지막 장은 그 예일 대학 다니는 젊은 친구가 교수들이 이제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일에서의 어느 날 저녁 딱 오더니 교수님 저는 이런 일들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전쟁하러 갑니다. 그 예일대학 학생이 자원 입대해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녀석들 가서 내가 싸우고 있을 테니까 교수님들은 참 학교를 지키고 공부를 잘 해달라고. 바로 이 책이 그런 얘기가 써 있는 책인데 미국이 9.11 이후에 한 일이 미국의 그 외교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전통에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조국을 더럽힌 자, 그리고 미국은 악마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누구를 악마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타협의 대상이 안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악마는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에 집어넣은 거.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이블 임파이어라고 네, 악의 제국.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없애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용어로 그 말 쓰면 없애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9.11 이후에 테러에 대해서 개념이 확 변화했는데 그 이전에 아까 뭐 우리 자주 얘기했지만은 테러는 범죄, 사회적인 일탈 등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변호사나 경찰이나 심리학자들이 달려가는 것이 테러 현장입니다. 네. 그런데 9.11 이후에 테러가 국제정치적인 현상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그거는 전쟁으로 인식된 거가 부시가 이게 전쟁 부시가 보고를 받은 다음에 This is war. 이건 전쟁이야. 네. 라고 아예 그냥 언급을 했죠. 그래서 9.11 테러는 정치적 동기가 모호하고 과거와 달리 인명살상. 그래서 9.11 동기는 폴리틱스가 아니라 헤이트리드. 그런데 어차피 미국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자국 국민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이거는 보복한다 하는 식으로 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테러리즘은 복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사회적인 차원, 경제적인 차원, 정치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다 혼합돼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날 테러리스트들은 그 테러리즘이라는 행동은 상당히 그 구식 행동인데 이 사람들이 쓰는 이 통신수단이라든가 이건 아주 초현대입니다. SNS도 활용하고 그렇죠. 첨단 통신 장비도 그렇죠. 쓰고. 그러니까 미국이 쓰는 그런 모든 초현대식 통신 장비를 다 쓰는 거죠. 인터넷 잘 활용하고 뭐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은 가용한 모든 방법과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로 인해 테러의 충격파도 커진다. 뭐 팍 퍼지죠. 테러가 그렇죠. 일어나면은 그 파급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 영상이 금방 그렇죠. 전 세계로 그렇죠. 그 텔레비만 보는 거하고는 송출이 됩니다. 완전히 SNS 시대에 테러가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제 그 테러 끝난 다음에 뭐 끝난 것은 아니죠. 테러리즘 전쟁하면서 이 건물을 짓는데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자리에 건물을 짓는데 데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이걸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 여기다 건물 지면 또 테러 당한다. 이거 높은 건물 지면 안 된다. 와서 또 받으라는 소리냐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우리가 무너진 것보다 더 튼튼하고 더 높은 걸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학자들끼리도 논쟁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미국적 마인드에 의하면 더 큰 걸 세우는 것이 맞는다 했는데 더 큰 걸 이제 세워서 지금 완성됐죠. 완성됐는데 그 지금 새로 생긴 거는 비행기가 와서 또 맞아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를 했습니다. 완전히 튼튼하게. 그러니까 아주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뚫려도 무너지지는 않는 거로. 그리고 높이를 1776피트. 그래서 요거 메트로는 600m쯤 되는데 전번에 무너진 것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1776이라는 거는 그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네, 미국이 독립한 해. 미국이 독립한 해거든요. 그래서 1776피트로 하고 그리고 요 탑 이름을 프리덤 타워라고 붙였습니다. 메모리얼 타워라는 이름도 쓰고 프리덤 타워라는 이름도 쓰고 그러는데 지금도 뭐 여기 가보면은 참 이게 안보 교육의 장도 되고 관광지로서도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그 관광 1등이 뉴욕이죠. 네. 그 세계 관광 1등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혹시? 세계 관광 이탈리아입니까? 미국인가요? 프랑스가 1등이더라고요. 프랑스가 1등인가요? 그 프랑스가 사람 숫자로는 1등인데 돈 버는 거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수, 자국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는 프랑스가 1등. 그리고 관광 수입으로는 미국이 프랑스보다 거의 한 2배 되는 것 같아요. 내 최근에 무슨 뭐 논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뉴욕이 특히 1등입니다. 예, 오사마 빈 라덴이 한 말이에요. 이게 재밌죠.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는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 섬뜩하네요. 이런 사람하고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네고시에이션이 되려면은 이렇게 해서 접점이 하나 있어야지 네고시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긋나면 백날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남북 간에도 그 대화가 되려면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접점이 없죠. 이게 없으면은 이건 만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 편 하나 더 재밌어요. 요 테러, 그러니까 폭탄 테러하는 그거를 이제 몸에 둘러싼 그 테러 교관이라 테러 연습시키는 교관이야. 근데 이제 휴먼밤 클래스 인간 폭탄 교실 해놓고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Pay attention because I am only going to do this once. Okay? 뭡니까? 나는 딱 한 번밖에는 시범을 보일 수 없다. 시범을 한 번밖에 못 보이니까 네. 집중해라. 집중해서 봐. 이게 아프간 테러 학교 교실인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런 만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선제 공격을 해야 되고 얘네들하고 말 안 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응답이 또 무시무시합니다. 이 클라우디아 윙클러라는 사람이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잡지 중에 그 위클리 스탠다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위클리 스탠다드가 이제 공화당의 정통 보수 잡지인데 이 잡지는 이제 부시가 아니라 트럼프를 반대했죠. 지난 선거에서는. 그런데 이 잡지의 편집장인 클라우디아 윙클러라는 그 여자 편집장이 아까 지금 그 오사마 빈 라덴이 한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는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 한데 대해서 대답이 We deserve life and they deserve death. 우리는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너네들 다 죽여주마 그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 의역을 하면은 그래 우리는 사는 거 좋아해. 우리는 살아야 돼. 너네들이 죽는 거 좋아한다고 죽여주마 이거죠. 여기서 이제 그게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아까 예일에서의 어느 저녁 그건 이렇게 거기에 나온 말이 이제 내가 인용을 했네요. 그 미국 대학생이 한 말입니다. 네,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한다.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나는 오늘 저녁 이곳에서 하는 일을 사랑한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할 권리를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해병대에 자원한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학부 다니는 친구가 그 군대가 9.11 직후 어느 날 저녁으로 그 책의 뒤가 맨 뒤가 그 예일에서의 어느 날 저녁이 그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일에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박사 논문 심사하던 거고 이게 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어떤 합리적인 논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 합리적인 논리가 별로 없어요. 9.11 테러 원인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은 가난도 불의도 아니었고 다른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슬픔도 아니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난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고 다른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슬픔도 아니었다. 뭐 이 사람 뭐 몇천만 불짜리 뭐 현상금도 걸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왜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공격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 설명들은 그냥 막 나옵니다. 문명의 충돌로 보는 견해, 이슬람과 기독교 서구 문명의 갈등으로 보는 견해, 미국이 너무 세고 건방져서 약소국이 반발했다는 견해, 경제적 빈부격차가 원인이라는 견해, 비록 부잣집 아들들이 했지만은 그 친구들은 자기는 가난한 사람을 대변한다고 한 겁니다. 또 미국 이스라엘의 음모라고 보는 게 별견해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음모라고 보는 거는 이건 좀 논리가 안 되는 거가 이게 음모라면은 오사마 빈 라덴이 부시 부활해야 됩니다. 네. 음모니까 그죠? 이거는 뭐 앞뒤가 도대체 안 되지. 그리고 미움의 표출, 다크사이드 오브 맨, 인간 속에는 어떤 악마적인 심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하여간 양측 모두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다. 예. 부시 대통령이 참 요 부분에 그 스토리들을 읽어보면 이거 완전 기독교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부시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런 일 다시 절대로 안 일어나게 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부시도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못 왔습니다. 백악관도 표적이라 가지고. 네. 그래서 미국 국민방공사령부 핵전쟁 났을 때 그 대통령 피하는 거기에 가 있다가 다시 이제 워싱턴으로 갔죠. 근데 가가지고 첫 번째 회의가 기도로 했습니다. 기도. 럼스펠드 장관이 딱 마초, 아주 남성적인 장관인데 당신 기도하셔. 그래갖고 럼스펠드 장관이 말로 소리내서 기도하고서 이 강요회의를 하는데, 럼스펠드 장관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힘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누구도 가서 막 후드려 패고 싶은데 이것을 자제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서 이제 회의를 했죠. 이때 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아주 참, 야, 이거는 어떤 합리적인 정책 합리적인 정책이라기보다도 종교에 대해서 또 다른 종교로, 이제 테러리즘 한번 당한 다음에 미국의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의 전략은 이제 선제 공격으로 바뀝니다. 네. 선제 공격으로 바뀌는 거는 왜 선제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합리적인 내상하고 싸울 때는 선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테러리스트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가 안 됩니다. 너 오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억제 전략인데, 오면 죽는다 그래도 나 죽으러 가는 거야 하고 그냥 오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선제 공격 전략으로 아예 군사 전략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남들은 왜 미국이 선제 공격하느냐고 말이야. 근데 미국 원래 기본 군사 전략은 전쟁 억지 전략입니다. 억지 전략은 너 오면은 나한테 맞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오지 마.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은 나 죽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억제가 안 됩니다. 억제가 안 되는 대상은 선제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합리적, 심리적 과정이 테러리즘하고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선제 공격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가 미국이 먼저 가서 때리는, 참 그것도 그래서 21세기의 지구가 아주 이 난감한 거 뭐냐면은, 이 전쟁이 앞으로 이제 오래 갈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1등 아닙니까? 그렇죠. 1등인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만족한 것이 많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국제체제에서는 1등은 현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등 또는 3등 그 나라들이 현상 타파국이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데 현상 타파국이 된 거예요. 국제 정치의 역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힘이 세다는 사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가 불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나라가 이 현상은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제 정치가 지금 현재 역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현상 유지국이 아니라 현상 타파국이 됐고, 그러니까 누구도 미국을 도와주지 않죠. 그 대신에 미국은 자기가 테러리스트라고 찍는 나라를 공격하죠. 근데 그게 테러리스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그래서 21세기 테러리즘이라는 그 전쟁 시대가 그 합리성이라는 거 이런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제 공격하게 됐고, 그 미국이 현상을 깨겠다고 저러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역설이 그 뭐 역설적인 시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상으로서 저희가 네 21세기의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서의 테러 전쟁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말씀 이거 뭐 하다 보니까 또 할 말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그 뭐 핵무기와 테러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좀 나오는데, 그거는 뭐 또 국제정치에서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